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녹취 자료,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지역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한 아주 열띤 토론 내용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막 섞여 있는데요.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맥락은 뭘까요? 네, 저도 들어보니까요. 와, 정말 현장의 그 절실함,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자료였어요. 특히 여러 부처에서 뭐랄까 비슷한 듯 다른 사업들이 막 진행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엮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거냐, 이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제 귀에 가장 먼저 그리고 좀 반복적으로 들린 건 역시 그 정책의 칸막이 현상 문제였어요. 행안부, 기재부 또 뭐 노동부 등등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도시재생이다 하면서 목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움직여서 비효율을 낳는 거냐? 이런 비판이요. 혹시 그 자료에서 이 칸막이 현상의 근본 원인이랄까 그런 얘기도 좀 있었나요? 명시적으로 딱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요. 그 대화 속에서 좀 느껴지는 게 부처 간의 어떤 주도권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성과 위주, 단기 평가 시스템 같은 거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배경에 깔려 있다는 그런 뉘앙스는 있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결국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그냥 이름만 있는 위원회 말고요. 영국의 제3섹터청처럼 실제로 정책을 조율하고 또 집행할 힘까지 있는 그런 기구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단순히 문제 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해결책으로 구체적인 그림까지 그리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컨트롤 타워 논의 말고 또 현장에서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걸 만들기 위한 제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은 농산어촌 활성화든 이런 관련 사업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실행 체계를 만들자 이런 제안이에요. 아, 지역 단위 통합? 네, 여기저기 센터나 재단 막 만들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힘을 모으자는 거죠. 훨씬 현실적인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대통령 직속이나 아니면 충리실 산하에 좀 강력한 통합기구를 두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어요. 이건 부처 간 칸막이를 확실히 넘어서 보겠다는 의지겠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제안이네요. 그럼 다른 하나의 흐름은 뭐였나요? 단순히 시스템 통합만 얘기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자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예산 투입하고 건물 짓고 시설 만들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어요. 사람 중심. 네. 외부에서 전문가 데려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 또 활동가들, 이분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내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 역할을 좀 바꿔야 한다거나 청년 인턴 제도 실효상 문제, 또 주민참여 예산 내실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거군요. 결국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 세우자 이런 방향성이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을이나 주민자치회 자체를 아예 정책 실행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이걸 내일이다 이렇게 느끼고 정책 효과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게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네, 맞아요. 과거처럼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모델은 이제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공감대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좀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시장이라든지 서비스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됐고요. 공공시장 접근성 확대.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중앙정부가 일일이 사업 내용 정해주고 공모하는 방식 있잖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역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예산 권한 자체를 좀 지역에 넘겨주는 이른바 포괄 보조금 방식 도입,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까지 언급됐습니다. 포괄보조금 자산 형성. 이건 꽤 근본적인 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안들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정권 바뀌면 정책이 막 흔들리고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움도 지적이 됐어요. 심지어 사회적 경제라는 말 자체를 좀 이념적으로 왜곡해서 보는 시각,
뭐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대한 우려도 나왔고요. 이 부분은 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네, 그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면서 독일 통일 사례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와 좀 무관하게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연속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정책의 연속성. 네. 사회적 경제가 더 이상 뭐 특정 진영만의 대안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보편적인 어떤 주류 시스템으로 좀 인정받아야 한다. 이걸 위한 사회적 합의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책 설계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 활성화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과제들, 그리고 또 깊은 고민들을 저희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좀 잘 엮어내고 사람을 중심에 두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과제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잘 조화롭게 담아내면서도 또 외부 변화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정책의 틀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이유도 이런 고민들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제안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